2014년 10월 18일 새벽, 연인이 차를 타고 가다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웨버 카운티 주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던 두 사람, 토니 베어드와 그녀의 여자친구 빅토리아 애슐리 멘도사. 둘은 자주 다퉜고 언제나처럼 똑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 몇 시간 후 빅토리아의 친구는 빅토리아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내가 토니를 살해했다고. 친구는 그런 농담 재미없다고 믿지 않다가 빅토리아의 말에 서둘러 911에 신고한 뒤 그녀가 말해준 장소로 향합니다. 빅토리아와 차를 찾은 친구는 조수석에 혈흔투성이로 앉아 이미 사망한 토니를 목격합니다. 구급대원과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 역시 조수석에 앉은 토니를 발견했습니다. 토니는 빅토리아가 휘두른 날카로운 얘기로 인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총 46번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두 사람은 사귄 지 5년 정도 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토니와 빅토리아는 소년원에서 만났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착하고 친절한 토니의 가족들은 빅토리아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제2의 딸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빅토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줬던 토니를 왜 살해했던 걸까요? 토니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밝고 긍정적이며 잘 웃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토니를 좋아했습니다. 토니는 가수가 되기를 꿈꿨고 그만큼 열정도 컸기에 모두들 그녀가 꿈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죠. SNS도 활발히 하며 자신의 활동 등을 사진으로 올려 많은 이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토니는 또래 친구들도 많았지만 본인보다 연상인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리곤 했죠. 그러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일이 생깁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경찰에게 차를 수색당하게 됐고 나쁜 풀 아시죠? 말아서 피우는 그게 차량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소지자도 그렇고 다들 성인들이었기에 아직 17살로 미성년이었던 토니가 자신의 것이라고 알립니다. 본인이 뒤집었으면 일단 다른 친구들보다는 미성년인 자신이 받는 처벌이 약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토니는 규제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소년원에서의 90일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내는 게 토니는 너무 끔찍했고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섭고 외로웠죠. 이때 빅토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빅토리아는 1992년 10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소년원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 서로를 채워줄 토니와 빅토리아가 만나게 됩니다. 빅토리아도 결속력을 찾아 헤매이다 토니를 만난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빅토리아의 취미는 가사를 쓰는 것이었고 토니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죠.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고민도 나눴으며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 점점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토니가 밖으로 나가는 날이 되었고 토니는 빅토리아에게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남을 이어갔고 역시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빅토리아는 엄마의 암투병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토니에게 정말 많이 의지했습니다. 토니도 그녀를 챙겼고 토니의 가족들도 빅토리아를 챙겼죠. 빅토리아를 집으로 초대한 첫날 이후로 어렵지 않게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 사이에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토니는 친구들에게 빅토리아를 소개시켜줬고 친구들은 같은 그룹으로 받아들여줍니다. SNS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들의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주변의 친구들도 토니와 빅토리아가 정말 사이가 좋다고 믿었죠. 보여지는 부분에선 그랬죠. 토니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엄청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빅토리아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한 토니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늘 토니가 혼자이길 원했죠. 빅토리아의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시며 빅토리아의 이런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워하는 빅토리아에게 토니의 가족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냐고 말이죠. 토니의 부모님은 빅토리아를 제2의 딸로 생각했고 잘해주었습니다. 빅토리아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행복해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물론 필요한 옷을 구매하는 건 역시
가족들이 도왔습니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한편 빅토리아는 늘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토니가 자신을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토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었죠. 이 불안감은 질투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뭘 하는지 등등 전부 알려고 들었죠. 한 번은 토니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확인을 했고 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며 화를 내자 오히려 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냐고 빅토리아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며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니의 행동에 불만을 표출하던 빅토리아가 어처구니 없게도 토니의 제일 친한 친구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오로지 토니에게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었죠. 그러다 아차 싶었는지 빅토리아는 이러다 헤어지겠다 싶어 토니에게 사과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과 메시지 영상도 찍습니다. 네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워서 미안하고 난 그녀를 싫어한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에 토니는 흔들렸고 빅토리아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한 모습들을 찍어 SNS에 게시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좋았는데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토니가 남자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죠. 무슨 관계냐? 바람 피우는 거냐? 아니다. 그냥 친구다. 이러며 언쟁을 벌이다 빅토리아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빅토리아는 그제서야 지금 일어난 상황이 눈에 들어왔고 토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토니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엄마를 불러달라 말합니다. 집에 찾아온 엄마는 딸의 모습을 보고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토니가 만류합니다. 빅토리아에게 범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갈 거라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빅토리아에게 기회를 주며 화해를 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토니와 빅토리아는 유타주 오고덴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니가 워낙에 성격이 좋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몰려들었고 그들과 술도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그런 걸 싫어했었죠. 그걸 지켜보는 내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토니가 친구들, 특히 남자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나 빅토리아 외에 다른 이가 토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빅토리아는 토니에게 이만 집에 가자고 이야기했고 토니는 가기 싫었지만 언쟁을 벌이기 싫었기에 함께 자리를 떠나기로 합니다. 친구 한 명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했고 친구는 집 근처에서 먼저 내린 뒤 그렇게 토니와 빅토리아는 차를 출발시켰죠. 출발한 차 안 두 사람의 언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토니가 빅토리아가 화를 내거나 하면 이렇게 맞서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맞서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빅토리아는 더 두려워졌습니다. 나를 떠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비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는 다른 남자를 유혹해서 바람을 피웠네 어쩌네. 비난을 퍼붓는데 토니가 차를 멈추더니 소리를 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이젠 끝이야. 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으로 번졌고 빅토리아는 날카로운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찌르고 또 찔렀죠. 토니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토니를 조수석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근처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이동시킨 뒤 빅토리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알립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친구가 현장에 찾아왔고 혈흔투성의 빅토리아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혈흔은 전부 토니의 것이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빅토리아를 체포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시킵니다. 처음에 무죄를 주장하던 빅토리아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에겐 16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빅토리아는 판사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죄를 인정한 주된 이유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나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감옥에 있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하고 틱톡 계정이 있으며 1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감옥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 토니의 가족들은 정말 기함을 했죠. 빅토리아가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깨닫고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라면 이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떠오릅니다. 너무 다른 환경의 사람이 만나면 안 된다는 말. 믿고 싶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2036년에 빅토리아의 가석방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부디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